울지 않았다. 대신 모든 걸 되돌려줬다. 축하합니다, 사장님. 모두가 박수를 치는 가운데 그녀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든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죠. 6개월 전 남편의 불륜을 알았던 그날 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되돌려받는 날입니다. 남편이 빼앗아간 15년을, 불륜녀가 짓밟은 존엄을, 그리고 그녀 자신의 인생을요. 불륜을 알았던 날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23년 5월 23일 화요일 밤 11시. 서연 씨 40세. 그녀는 남편 재훈 씨의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실 침대 위 충전 중이던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렸거든요. 잠결에 눈을 뜬 서연 씨는 무심코 화면을 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오빠, 보고 싶어. 내일 또 만날 수 있어? 발신자는 팀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남편에게 오빠라고 부를 리 없었죠. 서연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올렸어요.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카톡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어. 오빠 덕분에 살아있는 것 같아. 오빠 아내는 오빠를 몰라주는 것 같아. 나는 오빠의 모든 걸 사랑하는데. 다음 주 제주도 가는 거 확정이야? 너무 기대돼.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2개월치의 대화가 펼쳐졌죠. 달콤한 말들, 사진들, 그리고 침대 위에서 찍은 듯한 사진까지. 서연 씨는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울어야 하나?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돌아갔죠. 15년 전 서연 씨는 재훈 씨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유망한 광고 기획자였고 재훈 씨는 중견 건설 회사의 과장이었죠. 둘은 서로 사랑했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 처사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보, 미안한데 회사 그만뒀으면 좋겠어.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 재훈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고민했죠. 커리어와 아이 사이에서요. 결국 그녀는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1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재훈 씨는 이사까지 승진했죠. 회사는 성장했고 재훈 씨의 연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경력은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 애들이 중학생 되면 다시 일해도 돼. 재훈 씨는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믿었죠. 그런데 지금 휴대폰 속 대화를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신입 채용 면접에서 봤어. 김미나 36살. 와. 나이에 비해 되게 어려 보이더라. 근데 경력도 화려하고. 3개월 전 대화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죠. 서연 씨는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조용히 누웠어요. 옆에서는 재훈 씨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경력을 포기하고 꿈을 접고 오직 가정만 지켰는데 남편은 회사 신입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죠. 되돌려받을 거야. 내가 잃은 모든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렸습니다. 여보, 밥 먹어. 응, 고마워. 재훈 씨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었습니다.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죠.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약속 있어서.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서연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는 그녀의 미소가 가짜인 줄 꿈에도 몰랐죠. 죄책감 없는 남편의 더 대담해진 행동. 5월이 지나고 6월이 왔습니다. 재훈 씨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보, 이번 주말에 골프 모임 있어서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래? 재밌게 다녀와. 다음 주에는 부산 출장 3일 있어. 응, 알았어. 짐 챙겨줄까? 서연 씨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남편을 믿어주는요.
재훈 씨는 점점 더 자주 외박했습니다. 주말마다 골프, 출장, 회식. 핑계는 끝이 없었죠. 6월 15일 재훈 씨는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옷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와이셔츠 칼라에는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여보, 씻을게. 재훈 씨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 씨는 그가 벗어놓은 재킷을 집어들었죠.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랜드 하얏트 스위트룸 65만 원.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했네. 서연 씨는 영수증을 사진 찍어 따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머니에 넣어뒀죠.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조용히. 재훈 씨의 SNS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사진을 올리던 그가 이제는 혼자 찍은 사진만 올렸죠. 멋진 하루였다.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감사. 사진 속 배경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서연 씨가 가본 적 없는 곳이었어요. 댓글에는 여자 이름이 있었습니다. 미나 오빠 멋져요. 노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신경 쓰지 않았죠. 아내가 SNS를 잘 안 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미나의 계정도 찾아냈죠. 김미나 36세. 건설회사 마케팅팀 대리. 이혼 경력 있음. 자녀 없음. 그녀의 SNS는 화려했습니다. 매주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해외여행. 연봉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았는데 소비는 엄청났죠. 누가 대주는 게 분명해. 서연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6월 말 재훈 씨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워크숍 간다고. 제주도에서 3박 4일. 그래? 언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서연 씨는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여름방학 시작 전이었어요. 알았어. 잘 다녀와. 응. 미안해, 방학 시작 전인데. 괜찮아. 일이 우선이지. 재훈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아내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서연 씨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나야, 제주도 호텔 예약 완료했어. 오션뷰 스위트룸. 와, 오빠 최고. 진짜 기대돼. 회사 사람들한테는 워크숍이라고 했어. 완벽하지? 오빠 천재. 나 수영복 새로 샀어. 보여줄게 히읗히읗. 서연 씨는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증거 폴더에 저장했죠. 어느새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가 됐어. 아내가 갑자기 SNS를 정리한 이유. 7월 1일 서연 씨는 자신의 SNS를 대대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치의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 출산 사진, 가족 나들이 사진. 모든 것을요. 재훈 씨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아내의 SNS를 관심 있게 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연 씨의 친구들은 놀랐습니다. 언니, SNS 왜 다 지웠어?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 설마. 오빠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서연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죠. SNS를 정리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서연 씨는 13년 전 포기했던 커리어를 되살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광고 기획자로 일하던 시절 그녀는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아, 나야. 서연이. 언니.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응, 잘 지냈어. 근데 상담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만남은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3년 만에 재회였죠. 언니, 진짜 오랜만이다. 근데 무슨 일이야? 서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하고 싶어. 뭐? 진짜? 응. 애들도 많이 컸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수진 씨는 서연 씨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언니, 오빠랑 무슨 일 있어? 응.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지난 2개월간의 일을 털어놨죠. 세상에. 그 오빠가? 응. 믿기지 않지? 언니, 바로 이혼해야 돼. 하지만 서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혼하면 내가 손해야. 무슨 소리야? 나는 13년 동안 경력을 포기했어. 그 시간을 돌려받고 싶어. 서연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일단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언니, 대단해. 수진 씨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회사 채용 중이야. 경력직으로. 언니 스펙이면 충분히 가능해. 정말? 응. 내가 추천할게. 포트폴리오 있어? 13년 전 거라면.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언니 실력 나 알아. 그날부터 서연 씨의 진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준비. 7월 한 달 동안 서연 씨는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주부였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간 사이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습니다. 광고 트렌드를 공부했죠. 13년 동안 업계는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SNS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서연 씨는 밤잠을 줄이며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었고 최신 광고 사례를 분석했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습니다. 가상의 브랜드를 설정하고 광고 기획안을 작성했어요. 1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재훈 씨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매일 밤 새벽 2시까지 공부한다는 것을요. 여보, 요즘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날씨가 더워서 그래. 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훈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7월 20일 서연 씨는 면접을 받습니다. 중견 광고 대행사 수진 씨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서류는 이미 통과했고 이번이 최종 면접이었죠. 13년의 경력 단절이 있으시네요. 솔직히 부담스러운데요. 면접관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13년 동안 저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육아와 가사를 하면서도 업계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의 제 기획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녀는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 한 개월 동안 준비한 기획안입니다. 보시죠. 면접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감탄이 교차했죠. 이거 정말 한 개월 만에 만드셨어요? 네. 업계를 떠나 있었지만 열정만큼은 식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성공적이었습니다. 7월 25일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니, 됐어. 합격이야. 수진 씨가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정말? 응. 임원들이 언니 포트폴리오 보고 완전 감탄했대. 서연 씨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첫 단추를 끼웠어. 하지만 재훈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서연 씨는 더 중요한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였죠. 증거가 확실하네요. 불륜이 명백합니다. 변호사는 서연 씨가 모은 증거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남편 측 귀책 사유가 있으니 더 유리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요? 잘하면 60대 4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서연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훈 씨의 연봉은 1억 2천만 원, 15년간 모은 예금은 3억 원, 아파트는 12억 원. 합치면 15억이 넘었죠. 60%면 9억.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요.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천천히 하시죠.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요? 네. 상대방이 가장 방심할 때 그때가 최적기입니다. 서연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요. 불륜녀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8월 서연 씨는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파트타임 일 시작했어. 뭐? 갑자기? 재훈 씨는 놀랐습니다. 응. 애들도 방학이고 시간이 남아서 용돈이나 좀 벌려고.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내가 버는데. 그래도 내 돈도 생기면 좋잖아. 작은 회사야 걱정 마. 재훈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파트타임이라면 얼마 못 벌 거라고요.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연봉은 6천만 원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녀는 일을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표정이 밝아졌어요. 13년 만에 찾은 자아였습니다. 한편 김미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가 달라졌거든요. 오빠, 오늘 저녁 약속 있어? 미안, 오늘은 바빠. 주말에는? 주말은 가족이랑 있어야 해. 재훈 씨는 점점 미나와의 만남을 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죄책감이 생긴 겁니다. 아내 서연 씨가 일을 시작하면서 재훈 씨는 뭔가 찜찜함을 느꼈어요. 아내가 독립적으로 변하는 게 신경 쓰였죠. 미나야, 우리 좀 조심하자.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요즘 마누라가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일을 시작했거든. 갑자기. 미나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녀는 재훈 씨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힘들어. 오빠 안 보면 어떻게 살아? 알아, 나도 그래. 근데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야. 미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죠. 그녀는 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SNS에 재훈 씨를 암시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감사한 사람과 함께. 해시태그 사랑, 해시태그 행복. 사진에는 남자의 손이 살짝 나왔습니다. 재훈 씨의 손목시계가 보였죠. 서연 씨는 그 게시물을 봤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어 저장했어요.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네. 8월 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나가 재훈 씨의 회사로 찾아온 겁니다. 점심시간에요. 오빠, 깜짝 선물. 미나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왜? 회사 동료끼리 점심 먹는 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 미나는 재훈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죠. 오빠, 저 새로 생긴 레스토랑 가자. 응? 재훈 씨는 난처했습니다. 거절하면 미나가 삐칠 것 같았고 따라가자니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죠. 결국 그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누군가 봤습니다. 재훈 씨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그는 카톡으로 동료들에게 말했죠. 이사님이 마케팅팀 김대리랑 친해 보이더라. 응? 둘이? 응. 점심 같이 먹으러 가는데 분위기가 좀.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개된 자리에서의 우아한 한수. 9월 15일 재훈 씨의 회사에서 창립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배우자 동반 행사였죠. 서연 씨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재훈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여보, 이번엔 그냥 집에 있을까? 왜? 나도 가고 싶은데. 아니, 그게 별로 재미없을 거야. 괜찮아. 당신 동료들도 보고 싶고. 서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훈 씨는 식은땀을 흘렸죠. 파티 당일 서연 씨는 공들여 준비했습니다. 네이비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 그리고 우아한 메이크업. 40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름다웠죠. 와, 여보 오늘 정말 예쁜데? 재훈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안했어요. 파티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이었죠.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연 씨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악수를 나눴어요. 그리고 김미나를 봤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미나는 혼자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죠. 서연 씨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올 줄 몰랐나 보네. 서연 씨는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훈 이사 아내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미나입니다. 미나는 어색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남편한테 많이 들었어요. 일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야기 나눠요. 여자들끼리. 서연 씨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미나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원들의 축사가 있었고 건배 제의가 이어졌죠. 그때 서연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회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사모님께서요? 네, 짧게요. 마이크가 건네졌습니다. 재훈 씨는 식은땀을 흘렸죠. 안녕하세요. 재훈 이사 아내 서연입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우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남편이 받은 공로상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남편이 자랑스럽습니다. 재훈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치사인 줄 알았죠. 하지만 다음 말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3년 만에 다시 광고업계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HS 광고 대행사 기획이사로요. 순간 파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HS 광고요? 그 유명한 회사? 대박. 거기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재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여보, 그게 무슨... 당신은 몰랐죠? 제가 2달 동안 준비한 걸. 서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13년 동안 경력을 포기하고 가정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졌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박수할 수 없었어요. 서연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남편에게 선물이 있어요. 선물? 네. 이혼 소송 서류입니다. 파티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서연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훈 씨, 당신이 김미나 대리와 6개월간 불륜을 저지른 증거가 여기 다 있어요. 뭐라고? 재훈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가 말했죠. 김미나 대리님 가지 마세요. 당신도 서류를 받아야 하니까. 위자료 청구 소송이요. 미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의 변명은 이미 늦었다.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게 무슨... 재훈 씨가 서연 씨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차갑게 뿌리쳤죠. 손 떼세요. 여기 사람들 다 보잖아요. 제발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서 얘기할 기회는 6개월 동안 충분했어요. 당신이 거절했죠. 서연 씨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증거들이요. 화면에는 카톡 대화, 호텔 영수증, SNS 게시물들이 펼쳐졌습니다. 저 사람이 김대리랑. 세상에. 사모님 앞에서 저런 짓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CEO가 나섰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시죠. 재훈 이사 사무실로 가시죠. 사장님. 이게. 재훈 씨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미나는 울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게 아닌데. 저는. 닥쳐. 재훈 씨가 소리쳤습니다. 미나를 향해서요. 다 내 때문이야. 내가 자꾸 들러붙어서. 순간 미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쟤 때문이요? 그래. 내가 먼저 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유혹했잖아. 재훈 씨는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사님이 좋아서. 좋아서? 웃기지 마. 너 돈 때문에 붙은 거잖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연 씨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보셨죠?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요. 그녀는 재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위해 꿈을 포기했고 경력을 포기했죠. 여보. 하지만 당신은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나를 하녀처럼 생각했죠. 서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재훈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기회요? 서연 씨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6개월 동안 수십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매일 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와 눈을 마주칠 때마다요. 제발. 하지만 당신은 선택했죠. 거짓말을요. 서연 씨는 돌아섰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요. 그녀는 우아하게 파티장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재훈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나는 혼자 구석에서 울고 있었죠.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기까지의 시간.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음 날 재훈 씨의 회사는 발칵 뒤집혔죠. 재훈 이사가 부하 직원이랑 불륜을 저질렀대. 사모님이 파티에서 폭로했다며? 대박. 사모님 진짜 멋있더라. 동료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사님, 커피 드릴까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후배가 이제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달라졌습니다. 이사님 의견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수용되었을 의견이 이제는 무시당했죠. CEO가 재훈 씨를 불렀습니다. 재훈 이사, 자네 알겠지? 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야. 사표 내게. 사장님. 명예퇴직으로 처리해 줄 테니 조용히 나가. 소송까지 가면 자네만 손해야. 재훈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미나는 이미 해고되었습니다. 당일로요. 대리님, 개인 물품 챙겨서 퇴근하세요. 인사팀 직원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직장 내 윤리 규정 위반입니다.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죠. 미나는 울면서 짐을 챙겼습니다. 한편 서연 씨는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HS 광고의 기획이사로 첫 출근을 한 날 동료들이 환영했죠. 이사님 정말 멋있으세요. SNS에서 봤어요. 파티에서 하신 거. 저도 그렇게 당당하고 싶어요. 서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받아야 할 것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녀의 첫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1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완벽한 기획이었죠. 역시 이사님이에요. 이렇게 완벽한 기획안은 처음 봐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서연 씨는 일하는 자신이 좋았습니다. 13년 만에 찾은 자신의 모습이었으니까요. 9월 말 이혼 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훈 씨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50대 50으로 하자. 하지만 서연 씨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귀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60대 40이 적정합니다. 그건 너무.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도 청구합니다. 재훈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조정은 서연 씨에게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재산 9억 원,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아이들의 양육권. 서연 씨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아내가 얻은 것은 복수보다 존엄이었다. 12월 이혼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요. 엄마, 여기 좋다. 아이들은 새 집을 좋아했습니다. 밝고 넓은 공간이었죠. 그래. 엄마도 좋아. 서연 씨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재훈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작은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죠. 김미나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나도 재취업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내려갔고요. 어느 날 재훈 씨가 서연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후회된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연 씨는 웃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애들도 생각해서. 애들은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수연아. 재훈 씨, 나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정말? 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맑았죠.
6개월 전 불륜을 알았던 그날 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을 되돌려받았습니다. 경력도 경제력도 자존감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존엄. 13년 동안 잃었던 그리고 이제 다시 찾은 자신의 존엄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피자. 그래, 피자 시키자. 서연 씨는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엄을 되찾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값졌죠. 서연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40세, 이혼녀,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성공한 커리어우먼. 거울 속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울지 않았던 그날 밤의 선택. 그것이 오늘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임을요. 에필로그. 1년 후. 서연 씨는 HS 광고의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업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유명해졌죠. 서연 전무 아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13년 경력 단절 후 복귀해서 단 1년 만에 전무까지 올랐대요. 게다가 이혼도 멋지게 정리하셨다며?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서연 씨는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수백 명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13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여성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 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가 안 나는데. 서연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정말. 가능할까요? 네. 당신도 가능해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울지 않았던 그날 밤. 계획을 세웠던 그 순간.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연 씨는 증명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복수보다 존엄이 더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요.